네, 안녕하세요. 가게꿀의 서박입니다. 제가 겨울에 꼭 필요한 가전하면 가습기더라고요. 이 가습기와 관련돼서 다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실외 온도가 낮고요. 실내 온도가 높으면 습도는 어마어마하게 내려가요. 자, 우리 차에서 한겨울에 히터 틀면 어떠세요? 겨울철에 난방을 했을 때 습도가 확 내려가면 코 점막이 마르고 목 점막이 마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사실 더 위험하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거보다 이제 습도가 낮으면 비말이 더 날아가기가 쉽고, 하나 더 있는 게 바이러스는 대부분은 손에 의해서 코를 만졌다거나 아니면 뭐 음식을 먹을 때 목의 점막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점막을 통해서 침투를 하는데, 가습기를 적정하게 써서 습도를 잘 유지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목하고 코가 항상 촉촉하게 젖어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침투가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왜 겨울철에 우리 아이들 코 줄줄줄 흘리면서 병원 데리고 가면 따뜻한 물 많이 먹이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런 이유거든요. 근데 우리 잘 때는 따뜻한 물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습기를 써주시면 참 좋아요. 그리고 가습기를 사용을 하다 보면 가습량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습도를 좀 더 빨리 높였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럴 때는 가습기를 조금 높은 곳에 올려주세요. 왜냐하면 가습기에서 나오는 어떤 입자들 있죠, 이거는 물방울이에요. 수증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는 물방울들이 증발을 해야 되는데 거리가 짧으면 바닥에 다 닿아버려요. 우리 왜 성에 끼듯이 물방울이 점점 좀 맺히기 시작하거든요. 이걸 수적 현상이라 그래요. 이 수적 현상을 줄이려면 일단 가습기를 좀 높은 곳에 놔주시고, 차가운 유리바닥이나 차가운 나무바닥에는 수건이나 러그 같은 걸 깔아주셔서 바닥면하고 공기가 바로 닿지 않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습도가 훨씬 빨리 올라가요. 한 가지 더, 그렇게 해서 신나게 공기 중에 습도를 막 공급을 했는데 실내 습도가 안 올라가. 이럴 때는 뭘 보셔야 되냐면 결로가 있지 않은지 보셔야 돼요. 창문에 막 물이 맺히잖아요. 가습기를 틀면 틀수록 창문에 물이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공기 중에 수증기를 잔뜩 넣었더니 이 공기 중에 수증기가 가서 창문에 붙어서 다 줄줄줄줄 물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이럴 때는 에어캡을 붙이시고 환기를 가끔씩 해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있는 게 외풍이 있는 집들은 문풍지라든지 어떤 방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펀지 같은 걸 붙이셔서 우풍하고 외풍을 차단을 해주시면 습도를 훨씬 빠르게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럼 가습기를 난 고를 때 어떻게 골라야 되지? 가습기는 크게 세 가지예요. 기화식, 가열식, 초음파식. 기화식은 디스크 같은 판을 돌리거나 스펀지를 물에 담가가지고 증발을 시켜줘요. 여름철에 빨래 널어보시면 잘 안 마르죠. 그리고 꿉꿉하게 냄새 나잖아요. 습도가 올라가면 잘 안 말라요. 그래서 기화식 가습기는 팬을 막 돌리고 있지만 습도가 한 50%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잘 안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있고, 또 쓰다 보면 이제 쉰내가 날 수 있고, 가열식 가습기는 물을 팔팔팔 끓이기 때문에 사실 뭐 물이 좀 오염이 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긴 해요. 다만 커피포트에 뚜껑 열어놓고 쓰시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 나오는 증기가 엄청 뜨겁기 때문에 화상 위험이 있고, 요즘은 그 화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차가운 공기를 섞어서 내보내는 제품들이 있긴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글보글보글 끓는 물소리를 해결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여기에 전기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가열식은 전기세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열도 많이 나요. 자, 우리 아무리 안에 있는 수조가 스테인이라 그래도 뚜껑이 플라스틱인데 팔팔 끓이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고 안에 열판이 있어서 물을 끓이거든요. 우리가 조금 더 뭐 호르몬이나 이런 거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르실 때 잘 고르셔야 되고요. 초음파 방식은 전기도 적게 들어, 가습량 많어, 다 좋은데 불편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구조가 복잡하니까 닦기가 어렵다는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나왔던 게 완벽 세척 가습기와 간편 세척, 간편 통세척 가습기예요. 완벽 세척 가습기는 팬까지 다 닦을 수 있고, 팬 진동자 뭐 모든 걸 다 닦을 수 있으면 완벽 세척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미로에서 나온 제품들 같은 경우 완벽 세척 가습기라 불리고요. 간편 세척 가습기는 에어레스트 브랜드의 제품들처럼 통을 쉽게 닦을 수 있는, 그리고 본체를 다 닦지는 못해요. 절대 본체를 물에 담가서도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주 닦아야 되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역류아가 있는 가정이나 호흡기가 민감하신 분, 연세가 많으신 분,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깨끗한 물이 공급이 돼야 되고 좀 더 깨끗하게 쓰셔야 되잖아요. 이럴 땐 완벽 세척 가습기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건강해, 대학생이야, 고등학생이야, 뭐 아니면 뭐 성인이야, 이런 분들은 통세척 가습기도 괜찮은데 자주 닦아주세요. 이 간편 세척 가습기는 어떻게 사용하시는 게 좋냐면,
그래도 하루에 한 번 남은 물은 다 버려주세요. 12시간이 지나면 균이 증식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근데 점점점 늘다가 24시간이 경과하는 순간 균이 급속도로 증식을 해요. 그래서 왜 한 2, 3일 되고 나면 안에 만져보면 컵 안에도 이렇게 미끌미끌 하잖아요. 물때 낀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살균 기능이 없는 그런 가습기들은 하루 지난 물은 그냥 버려주시고 새로 거기 물 부어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제가 오늘 조금 긴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가습기와 관련된 전체 이야기를 조금 두서없이 막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난 가습기를 이렇게 골라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가습기는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을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잘 봐주시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번 영상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가게꿀의 서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